회생 기업에 이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 신청을 앞두고 대표님 가수금을 변제하는 행위는 편파 변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의 발일정 부산사무소의 강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PD님, 우리 산업분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어떤 분야일까요? 바로 제조업 분야입니다. 과거부터 우리는 제조업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고도 성장을 이뤄왔는데 지금까지도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제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 분야와 관련해서 법인회생 신청을 할 때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신청을 해야지 제일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2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라는 게 어떤 분야냐 하면 아시겠지만 철강, 선박, 항공, 자동차,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적의 타이밍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최악의 타이밍이 어떠냐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이제 상담 과정에서 재정 악화 상황에서 오시는데 전기세하고 뭐 가스 사용료, 더 나아가 수도세 이런 것까지 연체되는 지경에 이르를 때 이제 오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이전에 또 다른 부채들이 있겠죠. 금융 부채, 즉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연체가 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품을 이제 공급을 받아서 외상으로 대금을 주는데 외상 대금까지도 연체가 돼 있겠죠. 그런 이제 막 악순환에 있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이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대표님 개인의 부동산, 현금 이런 것들을 이제 법인에 넣고, 그리고 더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즉 배우자라든가 친인척들의 부동산에 대가 연대보증 또는 물상보증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또 그 돈을 넣고, 이런 이제 상황까지 오시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오셨을 때가 어떻게 보면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악의 타이밍이라 하더라도 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동영상을 보시고 그 상황까지 안 갔을 때에 오시면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님이 개인 사재를 회사에 넣고 배우자분이나 친척분들이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을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또 회사에 넣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회사에 넣었던 돈은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 가수금이 됩니다. 근데 가수금이 되면 회사에 이제 받을 돈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특수관계인 채권이 되는데, 실제 회생 계획이라든가 회생에서의 특수관계인 채권은 이제 변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왜? 그 상거래 채권자라든가 아니면 금융채권자들조차도 삭감된 상태에서 뭐 10년 동안 분할해서 변제를 하는 마당에 회사의 대표자분의 채권까지도 그런 식으로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 채권은 거의 받을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까 신용대출 일으킬 때 아니면 담보대출 일으킬 때 배우자분이 연대보증을 하거나 대표자님이 연대보증을 하거나 친인척분들이 물상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회생에 들어가더라도 포괄적 금지 명령 또는 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서 강제 집행 정지가 중지되는 것은 법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법인 외에 배우자라든가 친인척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중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회생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회생 운용자금이 어디겠습니까? 매출을 일으켜서 매출 대금으로 회사 유지를 하는데, 그 매출 대금만으로 회사 유지가 힘들 때 이제 내가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나 또 다른 대출을 일으켜야 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 고민하실 때쯤 돼서 이제 회생을 이제 고려해 보시면 이제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재정 상황에 대해서 향후 예상을 해서 이제 오시면 제일 좋은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의 실태가 뭐냐면, 매출은 이제 꾸준히 일어나는데 매출이 일어날수록 적자가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제조업은 이제 원자재를 매입을 해서 이제 가공하거나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는 구조인데,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용이 이제 증대되는 거죠. 근데 매출을 일으켜서 돈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 비용의 상승분이 고려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냥 고정 가격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비용은 늘어나고 똑같은 돈으로 이제 받으니까 계속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런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회생 기업에 이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 신청을 앞두고 대표님 가수금을 변제하는 행위는 편파 변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의 연대보증이라든가 물상보증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돈을 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뭐 회생에는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넣지도 못할 뿐더러 설사 넣는다 해도 이제 신청 전에 바로 갚아버리면 똑같은 이제 편파 변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신청 전에 가수금 변제라든가 이 연대 보증을 꺼야 된다 무조건. 그렇다면 회생 신청 타이밍을 이제 좀 조절하는 방법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법인 회생 채택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속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발을정 부산사무소의 강병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